안녕하십니까, 전범주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패스에서 위험물 산업기사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OT 시간이요. 위험물 산업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 전에요, 제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위험물 기능장, 소방시설 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서요. 지금 현재는요, 소방업체에서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제가 위험물 학원에서 위험물 관련 강의를 했었고요. 또한 소방학원에서요, 소방 관련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플레이패스에서 위험물 산업기사의 담당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OT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과목 및 방법입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위험물 산업기사는요, 크게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요. 그리고요, 이 필기는요, 크게 세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그 1과목이 뭐냐면 일반 화학이고요. 또 하나가 화재 예방과 수화 방법. 마지막으로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이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문항수는요, 과목당 20문항씩이에요. 즉, 일반화학 20, 화재예방 소화방법 20, 위험물 성질 취급 20 해서 전체 몇 문제요? 그렇죠. 60문제를요. 시험 시간이요. 90분, 1시간 30분 동안 보는 시험이고요. 시험 방법은 뭐예요? 객관식이에요. 사지택이력, 즉 골라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요. 요 밑에 보세요.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필기를 세 과목을 보는데요. 이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 100점이고 한 과목이 몇 점이요? 4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3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평균은 60점이 넘더라도 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결국 꽈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과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꽈락이 많이 날까요? 1과목이에요? 2과목이에요? 3과목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1과목이에요. 나머지 이 두 과목은요, 여러분들 좀만 공부하시잖아요. 한 70점에서 80점 나오는 건 무난해요. 근데요, 이 일반 화학 과목은요, 여러분이 화학을 공부하신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또한 화학 자체가 어려워요, 학문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셔요. 그래서 꽈락이 나요. 근데 그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지요. 왜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학 전공자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화학에 대해서는요, 여러분께 쉽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과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는 걸림돌, 즉 꽈락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합격에 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공부하셔야 돼요? 저랑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봐요? 이제 실기 봐요, 실기. 자, 실기는요, 한 과목이에요. 위험물, 취급, 실무. 그리고 문항은 몇 문제가 나와요? 20문항이 나와요. 시험 시간은요, 120분 동안, 2시간 동안 보고요. 시험 방법은 필답형이에요. 자, 필답형이라는 건 뭐예요? 주관식이라는 얘기죠.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은 뭐예요? 쓰는 시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몇 점 이상이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라는 거죠. 요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출제 분석이에요. 이 출제 분석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어떤 각 과목당 우리가 봤죠. 그 과목당인데 어느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가, 그거를 제가 분석해 드린 거예요. 이 자료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면은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받아서 제가 벤다이어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정말로 신빙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따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출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어느 파트가 많이 나오고 어느 파트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느 파트에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파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거기서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여기서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과목 일반 화학이었어요. 자, 일반 화학은요, 이렇게 보니까요, 어디 파트가 많이 나와요? 여기가 지금 빨개요. 어느 파트예요? 그렇죠? 기초화학 파트가 80%, 약 16문제가 나와요. 자, 이 기초화학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요,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한 어떤
목차 형식으로만 제가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유무기 화합물 파트가 20%, 얼마 나와요?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화학을 공부한다면 어느 파트에, 그죠? 기초화학 파트에 방점을 찍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런 데이터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요거를 약간 좀 제가 변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서술형 문제, 문장으로 나오는 거랑 계산형 문제를 제가 구분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한 60%, 한 12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계산형 문제가 즉 뭐예요? 8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거죠?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요걸 보고 어디에 내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과목이에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어때요? 아, 좀 균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 과목은 내가 좀 골고루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한 거죠. 자, 나오는 파트가 어떤 파트냐? 화재 및 소화 파트가 25%, 약 5문제가 나와요. 자, 소화약제 및 소화기가 몇 프로예요? 25%. 여기도 5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파트가 30%, 한 6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파트가 20%,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세요. 토합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것도 제가 서술형과 계산형으로 나눠보니까 서술형 문제가 약 한 80%, 약 1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계산형 문제가 한 20%에서 몇 문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은 골고루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충분하죠. 다음 3과목 볼게요. 자,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과목이에요. 3과목.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위험물 산업기사잖아요. 거기에 100%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한 중요한 건 우리가 실기시험에요. 이게 바로 100% 적용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어디가 요 부분이 제일 빨갛네요. 어느 파트예요? 그렇죠.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파트.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 공부하니까 위험물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파트가 요 파트예요. 몇 프로 나왔어요? 한 40%. 한 8문제가 출제됐네요. 다음에 시설 기준 파트가 20%. 몇 문제요? 한 4문제 정도. 다음에 위험물의 저장 및 운반 기준이 15%. 한 3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 법령, 즉 법 파트가 몇 프로 출제됐어요? 25%, 약 5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과목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파트보다 저 위험물 파트, 순수화 위험물 파트랑 어디요? 그죠? 법 파트에 좀 더 중점적으로 힘을 써야겠다라는 것을 요 데이터가 알려주네요. 요것도 서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로 제가 나눠보니까 서술형 문제가 한 90%가 출제돼요. 한 18문제 출제되고요. 계산형 문제가 10%,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는 거죠. 됐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디 봐요? 이제 우리 실기 봐요. 자, 실기 한 과목이죠. 위험물 취급 실무. 요것도 제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 아까 봤던 이게 3과목과 필기의 3과목과 연계되는 과목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야, 보세요. 좀 비슷하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첫 번째로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의 성상에 관한 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몇 프로 나왔어요? 50%, 한 10문제씩 나왔네요. 다음에 시설 기준 파트가 20%,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됐고요. 위험물의 저장 및 운반 기준 파트가 얼마 나왔어요? 10%, 약 2문제 정도가 출제됐어요.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파트가 20%,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돼서 토합 20문제가 출제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기 파트도 위험물 파트와 그다음에 시설 기준과 아니면 법 파트에 좀 더 방점을 가지고 그쪽에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서술형과 계산형으로 제가 나눠보니까 서술형이 한 80%, 몇 문제예요? 16문제가 출제되고 계산형은 약 20%, 4문제 정도가 출제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우리 출제 경향 볼게요. 자, 이 출제 경향은 뭐냐면은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느냐를 알려주는 건데요. 출제 방식은 뭐냐? 문제 은행 방식이에요. 자, 문제 은행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 구치문제 풀이 있어요. 여기서요. 문제를 끄집어내요. 이거를 랜덤하게 배열해서 만든 걸 바로 문제 은행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뭘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출 문제에서 문제를 나와서 만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그리고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좀 더 연관된 파트예요. 난이도 분석에 따른 출제 비율을 해가지고요. 어떤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지금 2번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이 출제를 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급 문제, 중급 문제, 하급 문제 이거를요 골고루 섞어서 출제를 해요. 자, 그걸 먼저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급 문제. 이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요, 첫 번째로 하급 문제 어떻게 해요? 기출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는 게 몇 프로 나와요? 40% 정도 나와요. 40%. 즉 40점 정도가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그리고요, 중급 문제,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는 게 얼마가 나와요? 30%, 즉 30점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만 공부를 하셔서 다 맞을 수 있다. 몇 점 맞는 거예요? 70점 맞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무슨 시험이에요? 몇 점 맞는 시험이에요? 60점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0점 맞으면 당연히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기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뭐예요? 처음 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죠? 요거는 30%, 30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 기출 문제의 분석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봤어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 학습 전략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류가 많이 나오고 어떤 파트가 공부가 기출문제 위주가 공부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부 방법적인 측면이에요.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요, 어떤 공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아시는 거, 그렇죠? 공무원 시험, 그렇죠? 뭐 또 공인중개사 시험, 그렇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기사나 기능사 시험 같은 거 저희 보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공부 방법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공부 방법이요.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잠시 껐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냐? 첫 번째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론을 공부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푸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공부 맞는 방법이죠. 이론을 내가 심도 있게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지금 예시를 든 이 3가지 정도의 시험 중에서 어느 시험이 이런 공부 방법이 필요한 시험일까요? 원래는요, 공부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심도 있게 공부하고 나서 문제 푸는 게 맞지만 시간적이라든가 장소적인 어떤 제약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공부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들이요? 그렇죠. 이 공무원 시험. 이 공무원 시험이 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이 공부 방법을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공무원 시험은요, 거의가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신규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라고요. 여기는 기출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론을 좀 더 많은, 즉 이론의 방점을 찍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한 이 공무원은요, 무슨 평가예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라는 게 뭐예요? 점수로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 인원수로 자르잖아요. 몇 명, 100명, 200명 이렇게 인원수로 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요걸 약간 좀 변형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문제를 공부하고 먼저 그러다가 해당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 해당 문제에 해당되는 이론을 찾아가 보고 공부하고 다시 문제로 들어온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많이 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어떤 시험이?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공부하는 기사나 기능사 시험이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특히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도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원래. 그렇죠? 왜요? 이 문제들은 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기출문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아까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죠. 문제만 위주로. 왜요? 또 그리고 무슨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몇 점만 맞으면 붙는 거에 합격하는 거예요? 60점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란 얘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부 방법은 이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3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한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에요.
자, 자격증이 아니고 면허증이에요. 아, 맞추셨어요. 면허증이란 말이 여러분 생각났어요. 뭐예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요. 그것도 웃겨요. 필기 시험 보고 실기 보잖아요. 근데 그 필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와 답만 암기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공부했던 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예전에 필기 볼 때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문제집 하나 사서요. 집에 와가지고 검정 사인펜이나 빨간 사인펜 가지고 답에다가 막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거실이나 방이나 심지어는 화장실 돌아다니면서요. 문제하고 답만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3일 공부했는데요. 제가 몇 점 맞고 붙은지 아세요? 제가 88점 맞고 붙어요. 88점. 고득점으로 붙었어요. 이런 공부 방법도 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공부 방법에는요. 지금 이론과 문제를 공부하고 문제와 이론 공부하다가 문제 공부하고 문제와 답만 공부하는 이 세 가지만 있을 거라고요. 더 이상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세 가지 공부 방법 중에요. 가장 제가 효율적인 게 뭐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효율적. 아, 효율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세요? 첫 번째가 뭐냐요? 시간이 적게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위험물 산업계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그거 얼마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뭐 가지각색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강의를 듣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얼마요? 미니멈 1주. 그리고 맥시멈 2주. 이 안에 이거 합격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려고 제 강의 듣는 거고 돈 주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는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서 반드시 2주 안에 빨리 따시고 필기 강의 끝나고 2주 공부하고 실기 강의 끝나고 2주 공부해서 빨리 따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자격증 있잖아요. 소방도 봐야 되고 산업안전도 봐야 되고 뭐 전기기사 이런 것도 계속 자격증을 따셔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 시간이 적게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드리는 뭐예요? 아, 노력도 적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효율적인데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부 방법은 어느 것일까요?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3번이죠. 문제와 답만 암기해서 합격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없자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는 무슨 시험이야? 이건 운전면허 시험이었지만 무슨 시험이요? 그리고 기사 시험이잖아요. 산업기사 시험. 나름대로 레벨이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추구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문제가 생겨요? 꽈락 문제, 화학 같은 거.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돼? 그렇죠. 이론을 공부해야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 여기에다가 어떤 거야? 그렇죠. 2번을 가미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국가기술 자격증인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은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시험은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암기가 쉽다면 그냥 기출문제하고 답만 외우고요. 암기가 어렵다면 이론을 이해한 후 외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뭐예요? 목적이에요. 우리는 답을 외우는 겁니다. 문제하고 답을. 그런데 첫 번째는 쉬우면 그냥 외우면 되고 쉽지 않으면 이론을 이해한 후에 외우는 거잖아요. 결국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나 이게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우는 거, 문제와 답만 외우는 거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 공부할 때요. 문제 번호에다가 표시하셔야 돼요. 왜요? 두 번째 이상 공부할 때마다 공부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표시를 해야 될까요? 문제마다 이런 표시를 해야 돼요. 동그라미, 세모, X, 네모.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 암기할 거는 세모, 복잡한 건 X, 계산할 건 4개의 이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중에서요. 이 복잡한 거 있잖아요. X 표시. 요거는 누가 해요? 제가 해드려요. 제가. 왜 제가 해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문제 중에서 이게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냐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X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무슨 시험이에요? 절대평가 시험 아니에요. 몇 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6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좀 불안하니까 70점 받아요. 그러면 20문제에 70점 몇 문제 맞아요? 14문제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죠. 그럼 거꾸로 20문제 중에 6문제는 틀려도 되는 시험이잖아요. 결국 6문제는 버려도 내가 널널하게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복잡한 계산이나 복잡한 이론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좀 더 쉬운 거에 몇 개만, 14개만 맞고 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 표시는 뭐가 복잡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은 뭐만 해요?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만 하시면 돼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두 번째 공부할 때요. 동그라미, 이해할 문제는요. 이론 정리와 함께 이해 위주로 문제가 정리돼서요. 암기가 굉장히 빨라져요. 우리 목적이잖아요. 암기할 문제는요. 눈 카메라로 찍으면서 가볍게 암기가 된다. 여기서 이 눈 카메라는요. 여러분께 저 정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 책 딱 보잖아요. 그냥 눈에 확확 찍혀가지고요. 암기에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냥 문제와 답이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런 마법 같은 게 바로 눈 카메라예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복잡한 문제 뭐예요? 눈길도 주지 말고 패스죠. 그냥 제껴버려야죠. 누가 만들어줘요? 제가 해드리는 거죠. 다음에 계산한 문제는 계산기를 반드시 사용하여서 공식의 수치를 대입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 반드시 여러분들 계산기 뚫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실 때 계산기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하는 거를 자꾸 그것도 뭐예요? 숙달이 되셔야 돼.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실 때 계산기를 사용해서 수치를 대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회독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이해할 문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와 이론과 문제가 정리가 돼서 암기가 더 수월해지고, 암기할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해독보다 좀 더 쉽게 눈카메라로 찍혀서 암기가 수월해지고, 계산할 문제는 계산기의 숙달된 사용으로 해서 신속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뭐 설명해 드리면 돼요? 도대체 이해하는 게 뭐고 암기하는 게 뭐고 계산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되죠. 왜?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해할 문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릴 거예요. 이해할 문제가 어떤 게 이해할 문제냐면, 하나의 이론을 이해하면 문제가 쉽게 암기되거나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암기에 훨씬 효율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떤 원리에 가까운 문제 또는 어떤 반응식 작성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어요. 자, 키워드가 뭐예요? 자연 발화네. 맞죠? 자, 자연 발화예요. 자연적으로 불 붙는 거예요. 왜 불 붙어요? 내가 뜨거우니까. 내가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온도가 높으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원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고르면 돼요. 이 지문 중에 내가 뜨겁고 내가 열 가지고 있다는 걸 고르면 되잖아.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왜요? 자, 열 전도율이 작아요. 자, 열 전도율이라는 건 뭐예요? 열을 어떤 사람이 날 전달해 줬을 때 내가 전해주는 거를 연 전도율인데, 전해주는 열 전도율이 작다는 얘기는 내가 얘한테 줘야 못 줘요. 다음 사람한테 못 주죠. 그럼 내가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 스스로는 뭐야? 뜨겁잖아요. 그럼 불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불 잘 붙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이거와 비슷한 문제, 똑같은 문제보다는 약간 변형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주관식인데요. 실기 문제예요.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할 때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뭐예요? 탄화 알루미늄이 뭐고 물이 어떻게 되고, 즉 뭐라는 얘기는 뭐야?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되죠.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탄화알루미늄을 Al4C3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뭐라고 그래요? H2O라고 씁니다.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Al5H3라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요? 메탄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얘와 얘가 결합을 하면 당연히 이거와 이게 나온다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 같은 거, 2차 같은 거 뭐 어떤 부분 150개, 200개를 외운다는데 그거 외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외웁니까?
외워야 예외적인 거 한 10개 정도 외우는 거죠. 나머지는 다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당연히 얘네 둘이 결합하면 이거와 이게 나오는 거를 배우실 거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게 반응식 관련된 거 무슨 문제예요? 이해할 문제, 원리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맞히는 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암기할 문제예요. 자, 암기할 문제. 이해의 과정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문제를 암기할 문제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치 관련된 거 또는 뭐 정의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암기할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예시요. 자, 제1석유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 특형 포방출구를 성취하는 경우 방출률은 액포 면적 1제곱미터당 1분에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읽다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고, 1석유류가, 특형이 뭐고, 5개 탱크 저장소가 뭐고, 방출률이 뭐냐? 너무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수치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특파원이라고 아세요? 뭐 앵커나 기자가 이게 해외 파견되면 특파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냐면 특파원 친구 특파원이에요. 특혈 방출구가 제1석유로 적용될 때 뭐예요? 8리터라는 얘기예요. 8.0리터라는 거예요. 이게 방출률이에요. 답 몇 번이요? 2번.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단지 그냥 이런 두 문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암기해서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2차 시험 문제예요. 실기. 위험 등급이 1등급인 제1류 위험물의 품명을 두 가지 쓰래요. 답이 뭐예요?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저희가 맨날 외워요. 실기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염과무 부진료 과중 1, 2, 3 이렇게 외우면 끝이요. 이게 뭐 이해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염과무 부진료 과중 1, 2, 3. 근데 뭐 쓰랬어요? 인류 위험물이야 이게. 1등급 쓰래. 뭐 쓰면 돼요? 이 4개 중에 2개만 쓰면 답이겠네.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달달 외우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암기 문제. 하나의 어떤 이것도 수치적인 문제랑 해당되는 거죠. 이런 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됐죠? 다음에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이건 제가 해드리는데 어떤 게 복잡한 문제인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에 썼어요. 자, 비중이 높지 않으면서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암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 굉장히 복잡한 계산 문제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볼게요, 문제. 문제 읽지 않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있어요. 맞죠? 이 지문까지. 핵심은 뭐예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을 구하래요. 아, 여기랑 여기랑 들어간 거 해서 더하면 되겠네 하고 해설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는 맨 위에 거 1번 같은 거 해설은 어느 정도 구했어요. 18단위래요. 두 번째 걸 한번 봐요. 해설 보니까 와, 이만큼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나와서 내가 또 골라야 돼요. 그들이 또 뭐 막 분수 나와요. 여기 또 막 이래요. 그래서 나와서 그러니까 2점이래요.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라는 얘기예요. 머리 아프잖아요. 제가 봐도 머리가 아파요. 이거 몇 점짜리예요? 5점짜리잖아. 이거 하나 버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20개 중에 몇 개만, 14개만 맞으면 되니까 6개 버려도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복잡한 문제. 느낌만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건 또 실기 문제인데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관한 내용이다.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있는 게 뭐야? 빈칸에 똥표하래요. 빈칸 주어지고 공표하래요. 답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외울 수 있어요? 빈칸 주어있는데 이거 공표하는 거 외울 수 있어요? 이거 외울 수 없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과감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문제에다가 제가 X 시켜놓으면 X 하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느니 좀 더 쉬운 거 공부해서 맞고 합격하자는 얘기죠. 느낌 어떤 건지 아셨을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계산할 문제예요. 그럼 네모해야 돼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공식 암기하는 거 있을 거고. 됐죠? 공식을 암기한 후 수치를 대입하거나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문제. 공식 암기하는 거, 화학 반응식 관련된 거, 이거를 계산할 문제를 한다. 한 문제 보자고요. 자, 1기압 27도씨에서 아세톤 58g을 완전히 기화시키면 부피는 얼마 되겠느냐, 부피. 자, 이거 어려운 걸로 풀러요? 그렇죠. 그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V 콜 NRT, N분의 WRT에서 부피 물어봤으니까 부피 중심으로 정리하고 각 인자들 주어졌잖아요. 그대로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 전형적인 계산형 문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 실기 문제예요. 1기압 350도씨에서 과산화나트륨 1kg을 물과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또 물어봤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요? 먼저 과산화나트륨과 물과 반응시킬 때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반응식을 먼저 구해야 돼요. 먼저 이렇게 과산화나트륨과 물과 했을 때 반응식을 구하고
여러분과 배웁니다. 화학 반응식, 몰수 관계,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걸 배워요. 그거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또 여기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부피잖아요. 그래서 아까 PV 이퀄 nRT, n분의 WRT 통해서 부피에다가 인자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필기 때도 많이 나오고요. 실기 때도 요즘에 단골 문제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복잡하더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보일 때면 복잡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쫓아서 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됐죠? 문제가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 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는요, 첫 번째 효율성을 강조할 거예요. 이론 강의하면서요, 문제풀이까지 곁들여가지고요, 여러분이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전을 대비할 거예요. 차별화된 암기법으로 기억이 남는 강의를 할 거예요. 아까 뭐 특파원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그냥 그거 알고 그냥 답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거요. 최단 기간의 합격을 제가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수강 종료 얼마 안에 2주 안에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저희 플레이패스만의 특별한 혜택이에요. 첫 번째, 합격하신 분한테는 합격 선물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잖아요. 온라인 강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카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 올리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빠른 피드백을 보장할 거고요. 또한 시험에 임박해서는요, 제가 이제 엑기스 자료들이 있어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올 것들, 요약 정리하는 거, 그런 다양한 학습 재료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됐죠? 교재요. 정말 멋있어요. 맞죠?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인데, 교재는 크게 3개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명품 기본이론 한 권, 이론서. 두 번째, 기출문제집 한 권. 마지막으로 또 파이널 모의고사 한 권에서 3권을 필기 교재로 구성을 했고요. 다음에 실기는요, 기본 이론서 한 권과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2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물 산업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산업기사 별거 아닌 것 같죠? 위험물 산업기사? 그래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 그러면요, 벌써 여러분 손에 뭐예요? 위험물 산업기사 합격증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랑 공부해야 돼요? 저랑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자, 그럼 저는 어디서 만나볼까요? 정규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